경치 좋은 곳에서 마치 영화처럼 로맨틱한 여행 꾸며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민화 좋아하시나요? 요즘 강릉에는 민화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이들이 말하는 민화란 어떤 그림인지 또 민화에는 어떤 매력이 숨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민화를 아시나요? 우리 선조들의 사상과 염원을 담고 있는 전통 민화. 꽃과 나비, 호랑이 등 그 소재에 따라 무궁무진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는 그림이 바로 민화다. 최근에는 민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이런 민화의 매력 속에 흠뻑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생각하는 민화란 과연 어떤 그림일까? 일단 컬러가 예뻐요. 색깔이 제가 좀 색을 좋아하나 봐요. 색깔이 화려한 거를. 그래서 민화가 좀 색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좋고요. 또 하나 제일 좋은 점, 매력적인 거는 그림을 잘 못 그려도 본이 있으니까 너무 솔직했죠? 접할 수 있는 거. 저는 그냥 민화를 전체적으로 그냥 한국화의 개념에다가 포함해서 한국 재색화 뭐 이런 느낌까지 저는 확대를 시켜서 저는 꼭 민화라는 한 부분을 이제는 띄어서 보기가 좀 그렇다라는. 민화를 볼 때면 강렬한 원색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언뜻 보기엔 화려하고 과장돼 보이지만 민화의 색채는 오방색을 기본으로 하는데 색에도 각각 의미를 담아 조화롭게 쓰고자 했던 선조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도 그 민화만이 가지는 매력이나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술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는데. 매력이라 하면 색깔이 밝아요. 네, 색이 밝고 따뜻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굉장히 촌스럽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촌스러운 것이 굉장히 따뜻하게 사람을 부드럽게 이렇게 온화하게 만들어줘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강릉 원주대 평생교육원에서는 매주 월요일 민화 수업이 열린다. 수강생 중에는 이제 막 민화에 입문한 초보자도 있지만 10년 이상 민화를 배워온 수제자도 다수. 한국화를 그리다가 민화를 배우는 사람도 있다고. 그리란 이런 의미입니다. 본이 이 오동나무 이파리가 그려진 게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오동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아니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런 민화는 본이 중요하다. 밑그림이라 할 수 있는 본을 뜨고 그 위에 채색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민화 그리기 방법. 하지만 같은 본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색을 어떻게 칠하느냐에 따라서 민화의 개성이 드러나고 작가만의 매력이 살아난다. 선생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민화를 배우고 계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민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수목화라든지 동양화 무슨 서양화 이런 거는 다른 나라도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지만은 민화는 우리 민족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어떤 기복 사상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어떤 모든 생활에 서여지던 정말 우리 거기 때문에 세계화하기에는 정말 좋은 어떤 재료가 되는 거죠. 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민화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그리고 미술 사학자들도 우리 민화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민화 작가 오인효 선생님은 26년 전부터 민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민화 개인전, 아름다운 우리 민화전 등 다양한 전시 경력을 갖고 있고 강원 민화협회장을 역임하며 강원도의 민화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서부터 우리 고구려 고분벽화도 민화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역사를 모르죠. 궁중에 1월 오봉도라든지 궁중에 문짝마다 이렇게 붙어있는 십장생도라든지 우리 고궁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부 민화를 붙였어. 우리 옛날 전통적인 그림이거든요. 그런데도 사대부들은 그게 그림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벽지로 인정을 했던 거죠.
그동안 작자매상의 그림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민화. 하지만 민화는 궁중과 서민들의 삶을 넘나들며 우리 선조들과 함께 해온 소중한 문화다. 자유분방한 구도와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색채의 사용. 강렬한 색을 사용하지만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색채들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마음까지 차분해지면서 민화의 세계 속에 빠져든다. 이제 여기서는 오방색이라고 이제 그런 색을 쓰는데 그 오방색의 의미도 이제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노란색은 무엇을 의미하고 검정색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제 그런 색들의 의미도 있고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가 이제 이쪽에 뭐를 뜻하고 싶다 이랬을 적에는 그런 색들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 창작 세계에도 빠질 수 있고요. 옛 것을 알면서 지금 이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창작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민화는 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원래 민화의 본은 자수와도 관련이 깊다. 민화를 바탕으로 자수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강릉의 자수가 발달한 만큼 강릉에서 민화를 배우는 것도 많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땀 한 땀 자수를 놓듯 본을 따라 정성스레 색을 채워 넣는 과정. 이 고운 색은 모두 천연 물감을 사용한다. 대부분 돌가루를 물에 개어 사용하는데 이렇게 곱고 깊이 있는 색채에 매료돼 민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민화의 어떤 매력 때문에 민화를 그리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역시 색채감에 매료가 돼서 문학계를 수강하게 됐는데 알면 알수록 정말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 전통 색상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게 되었고 동양화보다는 민화가 조금 더 도전하기가 쉽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도안이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그림을 따라서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면 다른 그림을 그리자면은 자기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 느끼는 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밑그림을 그리면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그것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색채감을 갖고서 도안을 이렇게 그려서 색채를 입힐 수가 있으니까 도전을 하게 됐어요.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민화. 같은 본을 갖고 시작하더라도 색채에 따라 나만의 민화가 탄생한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물을 먼저 표현해주고 옅은 색깔부터 호분은 조개 가루거든요. 조개 껍데기의 가루인데 흰색입니다. 호분을 먼저 칠해주고 난 다음에 옅은 색 위주로 그렇게 발라갑니다. 이렇게 노란색을 칠한 다음에요. 요 끝쪽에는 이 털이 있거나 이런 데는 발입을 해주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열정적으로 민화를 배우는 수강생들. 민화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데 적게는 사흘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런 인고의 과정을 거쳐 작가의 반열에 오른 수강생도 있다는데 민화를 배운 지 5년째라는 황금자 씨의 대표작 팔폭 병풍 책가도는 완성까지 무려 1년 이상이 걸렸다고. 민화 이렇게 하면서 집중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또 집중해서 그림 그리셔야 되잖아요. 하면서 어떠세요? 그걸 이제 그림을 그리면 다른 잡생각도 안 들고 저게 아주 참 좋은 친구더라고요. 네, 친구도 필요 없고 그냥 저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렇게 그리고 이제 물감 칠하고 이러고 나면은 너무 좋아요. 색깔이 잡생각도 안 들고
그래 그리니까 좋아요. 예. 그냥 뭐 세월 보내는 것보다 예, 훨씬 값어치가 있고 좋아요. 예. 그래서 빠져가 자꾸 그리는 거죠. 이번엔 오인효 선생님의 책가도를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책거리가 있으면서 남녀 옷이 벗어져 있고 여기 뒤에는 우리가 상상으로 맡길 따름이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에로틱 책거리라고 했거든요. 민화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은 아니다. 하지만 독특한 색채와 매력을 갖고 있어 점차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림인데 우리가 까치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까치는 민중을 얘기하고 호랑이는 군주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민중의 입장에서 임금님하고 바로 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 소원을 얘기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죠. 네. 하지만 그림에서 이렇게 까치 호랑이를 마주대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막 그래서 호랑이가 아주 노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게 이 백성들은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아주 해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세계적으로 미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전통 민화. 현대화의 접목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가고 있는데 화려하고도 소박한 민화의 매력 속에 빠져보면 어떨까? 민화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림입니다. 우리 민족 특유의 해학과 풍자가 담겨 있고 소재에 따라서 다양한 상징성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화려한 색감이 주는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민화의 매력이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데요. 여러분도 민화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예고 전해드립니다. 7번 국도를 따라 펼쳐지는 아름다운 바닷길과 양양에서 인제로 넘어가는 지방도 봄에 떠나면 더없이 좋을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를 달려봤습니다. 스타견들이 총출동하고 애견 건강달리기 대회, 독스포츠쇼에 강원 FCI 국제도그쇼까지 반려견과 애견인이 함께하는 제1회 강원 펫 페스티벌을 찾아봤습니다. 해발 1200m 청정지역 평창에서 자라는 산양산삼. 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자랑하는데요. 산양삼을 발효한 발효삼과 산양삼 커피, 그리고 산양삼을 이용한 요리 등 평창 산양삼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사람의 건강 블랙박스인 홍채를 보면 우리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쉽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홍채 진단법을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이남한 원장을 만났습니다. 추위가 오늘 아침을 고비로 점차 누그러지고 있죠. 낮에는 따뜻한 봄 기운이 완연했는데요. 이럴 때 가장 좋은 운동법, 바로 산책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봄 기운을 받으며 걷다 보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활발해져서 기분 전환에도 좋고요. 또 가볍게 걷기만 해도 심혈관계 질환이나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체중을 감량하는 데도 걷기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고 하죠. 햇살 좋은 오후엔 가벼운 산책으로 몸과 마음도 활짝 깨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